다음은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지역신문 소개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지, 그쪽에서는 어떤 관심사를 신문에 보여주고 있는지 지역신문들 일면 기사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이군요. 이게 일면 톱기사예요. 부울경소도 첫 오미크론 변이다. 방역 설상가상이다. 미국에서 온 어떤 30대 확진됐다. 큰일 났다. 이런 걸 쓰고 있어요. 부산 하루 확진자 400명대 근접했다. 역시 부산의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관심사군요.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다음은 광주일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임 4인까지 식당, 카페 등 방 9시 통금. 역시 이 상황을 큰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6일간 전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다 등등등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역시 통금이다 사실상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쪽입니다. 대구 매일신문이죠. 미분양 쌓인 대구 시 전역 조정지역에서 빼달라. 조정지역은 아무래도 규제를 강하게 받는데 지금 아니 미분양 쌓이고 이게 아파트값 심상치 않은데 이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집값 하락 등 해제 요건 충족했다. 이르면 이달 내 국토부 시임이다. 요 부분. 그러니까 대구의 부동산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는 신문이군요. 마지막으로는 대전일보 보시죠. 세종시 평균 자산 7억 돌파했다. 가구당 자산이 7억이랍니다. 1년 사이 27% 증가했다. 그러니까 세종시도 부동산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빠르게. 평균 부채는 서울 경기보다 많은 1억 3천만 원 선. 가구 소득은 7천만 원 넘어 큰 폭의 차이. 전국 1위랍니다. 자산도 7억이란다. 근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과 관련 있군요. 자, 이런 뉴스들이 오늘 지역신문에 실려 있는데요. 김상일 특보께는요. 부동산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네. 서울 지역에도 부동산이 조금 매물을 본 거면 가격이 내려갔다. 근데 지역 부동산들 대구 아까 기사 있었는데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때요. 예.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착륙이 되면 예. 이게 도미노 현상에 의해 가지고 굉장한 또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과거 혁신도시가 굉장히 붐을 이뤘을 때 전국에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예. 근데 그 붐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너무 주택이 많아지니까 미분양 사태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막 자살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들이 막 나와요. 예. 왜냐하면 좀 아까 그 세종시도 보셨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구는 대부분 대출도 늘리거든요. 그럼 대출이 늘어나면 그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나거나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대구도 그 규제 때문에 주택 거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예. 주택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대구 일부 지역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또 번져버리면 또 이제 굉장히 큰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미세하게 정부가 잘 고민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도 문제지만 급격한 하락 역시 이건 너무 많은 충격을 준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무튼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게 좀 관심사다. 이렇게 일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상임금 관련입니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지금 노조 손을 들어줬다. 사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힌 건데요. 이게 6천억 원대 소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게 파장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인데 박원석 전 의원님께 한 1분 30초 정도 있는데 압축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일단 통상임금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월급, 주급, 1급, 시급 이런 예. 급여.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라든지 또 위험수당이라든지 직무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통상임금인데 이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임금 인상할 때 그 임금 인상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는 건 이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예. 일단 명절 상여금이라는 게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여이냐 아니면 근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상여금이냐 이에 예.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아. 판결을 내린 거고요. 어. 두 번째로는 기존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통상임금 성격을 갖더라도 그걸 지급함으로 인해서 현저한 어떤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라면 지급의 의무를 제한하는 이런 어떤 원칙을 적용해 왔는데 그 신인칙 적용도 배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6,300억 원을 현대중공업이 그 해당 일정 시점에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신의칙을 적용을 해서 지급 의무를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그걸 뒤집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많은 언론들이 요 통상임금 관련 재판 이거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향에서 이런 것도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노사 다 관심사입니다 지금.